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상상을 더해서 작업을 한 그 기억이라는 것이 저만의 기억일 수도 있지만 관람객은 본인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보면서 같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예술이지 않을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과 상상을 어우르는 작가 지호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아, 네네. 이게 왠지 좀 낯설지 않는데. 네. 춘희박 작가 인터뷰 네네. 때 오셨었잖아요. 그게 벌써 한 1년 반 넘어갔죠? 그렇죠. 네. 시간이 그렇고. 네. 작가님 작업실이 그러면 어느 네, 쪽? 저는 위층에서 작업하고 가볼까요? 있어요. 네네. 왠지 위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위에가 더 좋아서 제가 여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지금 공간을 쓰고 있는지. 여기가 부엌이면서 또 이제 담소 나누고 이제 그런 공간이에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테라스를 좀 활용하려고 잔디 깔고 어닝하고 했죠. 작가 작업실 이런 거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작업하다가 좀 책을 읽거나 뭐 할 때 카페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작업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저는 이 3층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작업하는 공간은? 네, 작업하는 공간 바로 옆에.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제 공간 시작이어가지고요. 작품을 여기서 이제 걸었어요. 네, 여기 여름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물이 좀 내려오는 작업 시원하게 걸어놨어요. 어우, 시원하고 좋네요. 네. 이거는 이거는 제가 10살 때 그린 작업이에요. 작가님이 10살 때? 네네, 10살. 그 작업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30주년 기념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모해가지고 제가 15만 장 중에 한 장이 10살 때 이스라엘 그 공모에? 네네. 오. 한 장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막 전 세계에다 이제 제 그림을 한번 그래서 배포하고. 기념으로 제가 이제 10살짜리가 이렇게 그렸다는 게 제가 봐도 참 이때부터 기특하네요. 약간 작업이 전혀 어긋나지 않고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어렸을 때 그림을 한 번도 미술학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재능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재능 있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역시 진짜 그 네. 방금 그 그림을 봐서 그런가 네. 이 공간이 10살 때 느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주 아기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게 그림 그리는 거였고 저런 그림에 대한 감성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갖고 있어요. 저한테 가장 그림을 하면서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통해서 제가 힐링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더 밝은 그림을 그리는? 역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네. 그렇게 일관되게 쭉 가는데 이게 크게 변하지 않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느낌이 네. 어디에 지금 새로운 공간에 들어온 느낌 같아요. 네, 이번 작업이 7월 4일부터 하는 이제 아미미술관에서 지금 전시가 있어서 준비된 작업들이긴 해요. 미국에서 뵌 그 큐레이터 분이 유타 분이신데 자기네 그 내셔널 파크를 그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 10군데 내셔널 파크에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제 그걸 안내해 주시고 저희 작업하고 그래서 밤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를 사실 여행을 가고 그냥 낮에 보고 오는 거지. 그치, 밤에 사실 낯설고 네, 좀 우리가 생각이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제 밤도 볼 수 있고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뜬지도 볼 수 있고 완전 영감을 받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브라이스 캐년에서 이 작업은 직접 앞에서 이거. 네네. 같은 거구나. 네네, 같은 곳인데요. 이게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 졌을 때. 이게 밤. 밤. 네. 요거는 이제 한지 작업이고, 이건 이제 아크릴로 이제 작업된 거고요. 재료 자태가 좀 다르구나. 제가 이제 동양과 나왔잖아요. 전공자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지와 캔버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상이 서 있고 그 군상이 하나가 이렇게 불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우리가 연등 올리는 것처럼 뭐 이런 날아가는 느낌? 빛을 살짝 받았을 때 걔가 이렇게 밝게 고기만 빛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극대화 이제 시켜서 죽어 있는 어떤 땅이 아니고요.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작가님의 어떤 그런 감정의 상상의 어떤 부분도 같이 포함
포함해서 이제 작품이 나온 거네요. 네, 제가 이제 풍경을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제 이제 풍경 안에다가 제 상상을 더해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경이 더 작게 녹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풍경이 더 위주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풍경 자체도 워낙 그런 판타스틱하고 느낌이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작가님의 상상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뭐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 네, 제가 약간 그 애니메이션 같고 좀 동화 같고 이런 얘기를 작품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듣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저의 어떤 천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10년 동안 애니메이션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었고 네. 이런 어떤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의 감성에 이게 맞은 것 같아요. 뭐 아이콘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요소, 즉 환타지고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더욱더 느낌이 네. 색감도 그렇고 풍경을 바라보는 또 시선도 작가님만의 또 독특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방금 동양을 전공하셨다니까 네네. 사실 동양을 보는 것도 네. 그렇잖아요. 네. 바라보는 우리가 일반적인 서양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동양화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니까 서양화랑 굉장히 많이 틀리죠. 시점이. 그래서 인간이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것을 모아서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만들죠. 목류노원도처럼. 저도 아마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곳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취할 것을 취해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작가님만의 풍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기 그렇게 갔는데 있어요. 뭐지? 어떤 똑같지 사람들은 않네? 막. 여기 거기 맞아?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작가님만의 어떤 그 상상력도 또 플러스 되고 또 네. 감성도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자리 그대로 그린 거죠. 거의 실경산술 같은. 제가 작업을 할 때는 풍경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사실을 그대로 보고 먼저 그려요. 그러니까 풍경을 나가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서 때에 따라서는 뭐 물감까지 다 챙겨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안에 직접 가가지고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풍경이 됐든 뭐 진짜 풀을 하나 그리든 얘를 사진을 찍어서 그리면 생명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고 그리면 굉장히 많이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느낌을 교감하게 돼요. 계속 호흡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작업이 되는데 시간이 없다 뭐 해서 갑자기 이제 사진을 막 찍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용식껏. 그거는 작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짧아도 작업을 무조건 그려와야 돼요. 사람 만났을 때도 누구는 이게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풀이나 과일이나 풍경에서도 그게 있어요. 와, 많은 풍경을 다니는데 어디는 전혀 그리고 싶지가 않은 데가 있고요. 어디는 완전히 꽂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토포필리아라고, 그러니까 토포가 장소고 필리아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 장소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는 한 열 몇 번도 그려요. 그곳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갔었던 베를린에 한 달 머물렀던 그 집을 10번도 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를 사랑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럼 주로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좀 더 그런 영감들을 얻는 건가요? 네, 저희가 대학 2학년 때부터 춘희박 작가 남편을 만나면서 전국의 곳곳에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여행도 좋아하고 저희는 여행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모든 곳을 이제 스케치하면서 작업과 함께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2년에 1년간 세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미술관을 다니고 자연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저희 어떤 사고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정말 같아요. 그때 좀 뭔 변화에 네.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네, 그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세상을 많이 본 거,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예술 작품을 본 거, 그다음에 저희 어떤 생활 태도, 사고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1년의 시간 동안 많이 변화가 있게 됐었죠. 그러면 그때 좀 작가님 작품에 어떤 변화도 좀 있었나요?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 작업에서 풍경 작업이 많을 수가 없었죠. 제 1회 개인전 제목이 식탁 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집에서 밥해 먹고 애 재우고 식탁에서 1호짜리, 2호짜리 그림을 놓고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정적일 수밖에 네, 없으니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주제는 과일, 야채, 깻잎,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상상력과 더해져서 작업을 하게 됐고요. 20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연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이제 가게 됐죠. 여기 뒤에 있는 작품 같은 네. 경우는 네. 방금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진 것 같네요, 느낌이. 네네,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지금 밑에 고블린 벨리라고요. 저는 딱 여기를 보는 순간 백설공자 일곱 난장이 너무 귀엽고 이런 애들이 졸졸이 다니는데 이게 바위처럼 안 보이고 생명이 있었지만 봉인된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얘네들한테 생명을 주고 싶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됐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계란에다가부터 리본을 이걸 왜 달았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만의 어떤 기억과 생각인데 사실 제가 애기를 갖기 위해서 6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안 생겼었어요. 불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명에 대한 작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더 많이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도 계란은 어떤 저한테는 어떤 생명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선물처럼 다가온 생명들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리본이 이제 색깔로 있고 이렇게 된 작업이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숙연해지네요. 아, 그런 의미로. 네, 맨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는 프라이브가 엄마가 해주셨을 때는 꽃으로 보여서 너무 그걸 먹으면서도 행복해했었어요. 냄새 맡고 막 이렇게. 생각 자체가 좀 다르셨군요, 작가님은. 포도도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그냥 인화나 문인화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한테는 포도는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사회 집?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포도를 한 2개를 뺀 다음에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지만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박스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포도가 저한테는 어떤 그런 생명을 가진 어떤 너무 희한한 물체로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포도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의미와 제가 갖고 있는 추억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포도 그림은 계속 이제 시리즈로 이제 하고 있고 포도를 그릴 때 굉장히 행복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작가님의 상황들이 네. 집안에 있고 네. 가정을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보이는 것들이 다 작업 소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작가님의 상상력과 이런 부분이 더해져 가지고 그게 작업으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많은 이제 여자 작가분들이 특히 젊은 여자 작가분들은 어떤 작업과 육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렇죠. 힘듦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느림으로 제 인생을 가겠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래서 춘희박 작가가 막 달려가고 예술가의 길로 가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안정되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것. 또 애가 태어났을 때 애를 너무 기다려다 태어났기 때문에 키우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얘가 어차피 좀 한 10몇 년만 키우면 다 크거든요. 그때까지만 돌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작게 작업을 한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작가님은. 오래 살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나면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뭐 그 정도 되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시작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작업도 그렇고 바라본 시선도 그렇고 모든 걸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애기를 키우고 육아를 하고 남편을 뭐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어느 시간만 지나가면 얼마든지 그 뒤는 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만 좀 더 현명하게 지나면 되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그 사이에도 많은 글을 쓸 수도 있고 책을 읽고 뭐 작게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이 작다고 그게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제가 만나는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교감하고 또 풍경을 봤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감동을 또 그릴 수 있고 이런 여정들이 그냥 우연하게 오는 선물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크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작업실 곳곳이 이거 아기자기하다 할까? 소품들도 많고 이런 것도 입체적으로도 작업을 하셨네요. 네, 제가 대학원의 논문 제목이 군청사기에 나타난 운필에 대한 연구였었어요. 그 도자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그 도자기를 한 몇 년을 배우고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 작업을 한 2년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그 가구도 어린이 가구도 직접 나무로 만드는 걸 또 하기도 하고 이게 그림 외에 관심이 가졌었던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동시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보자. 그 스프레이로 그리는 그래피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해봤었어요. 아. 굉장히 큰 벽면에 막 어떻게 사다리 타고 장르 올라가서. 가리지 않고 다. 예.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동양학과라는 그 특수성이 제 나름대로 틀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눌린 것들을 대학원을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진짜 다양한 작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도자기 작업도 하게 되고 지금 이거는 기존 제품에다가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모든 장난감들을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애기 데리고 그 같이 장난감 사러 다니고 이게 하나의 큰 저한테 즐거움이었거든요. 비싼 건 아니어도 조그만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옛날 걸 추억하기도 하고 또 재미가 이런 회화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이렇게 힐링도 되고 예, 에너지도 받고 예. 이런 작은 캐릭터들이 네. 결국도 작업으로도 나오네요. 네네. 소재나 재료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냥 다양화될 뿐이지 거기서 흐르는 큰 맥락은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력이 들어간 작품들을 이제 많이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작가님이 더 궁금하고 네. 그런 상상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또 작가님 한번 그리면서 네. 하면 또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작품을 하고 미디어를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애를 키우고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하나도 소홀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더 하게 되면서 2011년으로 끝으로 이제 학교를 퇴직을 하고요.